차라리 시작을 같이 빨리 해서 빨리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땐 좋을 줄 알았지. 결혼이라는 거는 불행할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 신중해야 되는구나. 뭔가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저희는 반반결혼 퐁퐁남 애나땡 기계. 그때부터 저는 나는 비혼주의자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근데 그러면 또 생각이 들 거야.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일단 너무 안 맞아. 그거는 그 같이 결혼하는 상대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아니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더니. 서른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제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 결혼 아니면 죽여버릴 거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목까지 네. 빨간 거 보이시죠? 왜냐면 제가 네.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강산이는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영상 찍기로 해놓고 아무런 기획서도 안 쓰고 술자리에 놀러 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화나요, 안 화나요? 유튜브를 고작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님 제명시킬까요? 야, 그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냐면 원래 저희가 저번 주에 상견례를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회서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토크하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볼 건데 앞으로도. 지금 제가 밤 12시인데 오늘 점심 한 끼를 대충 먹었어요. 저녁은 할 일도 많고 한데 아무것도 제 맘대로 되지 않아서 속 쓰려서 배가 안 고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안 먹었다가 이제야 배고파져가지고 똥구멍 걸렸잖아. 그래서 지금 먹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얼굴 빨간 거 저는 술 가라앉힌 먹고 왔어요. 얼굴 빨간 거 가라앉힌다고 지금 팩하고 앉아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예비 신랑이기 때문에 관리를 어이없어. 그러려고 산 거예요, 마스크팩. 이게 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잘랐어요. 상견례 하느라. 소리가 안 자르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이제 결혼식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하냐, 어떤 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냐, 술자리마다 받았거든요, 질문을. 간략하게 저희 커플에 대해서 소개 좀 해볼게요. 저희 언제 만났죠? 2014년 5월 19일에 만났어요. 네, 그때부터 사귀기를 시작했고 처음 만난 거는 2014년 3월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대학교 CC로 만났어요. 저는 기억하는데 얘가 기억 못해요. 그때 대면식에서 만났거든요. 소리는 기억 못해요. 나는 소리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더 기억해. 그때부터 만나서 5월 19일부터 사귀기로 했고 6년 연애하고 1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재회 커플이에요. 근데 재회 커플이 사실 다시 헤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했냐, 그것도 좀 신기할 것 같아가지고 썰을 풀어보려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결혼을 올해 저희가 95년생 돼지띠 29이 됐지만 만 나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27살인데 빨리 결혼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재회했다 했잖아요. 재작년 5월에 다시 만나서 다시 만난 지 1년 2개월째 됐을 때 동거를 해야겠다 해서 작년 7월부터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부모님한테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허락을 받았고 그 후로 쭉 지내다가 작년 11월에 결혼식장을 잡았어요. 그때 당시 5개월 뒤인 올해 4월에 결혼식장을 잡았습니다. 원래 저희가 같이 살기 전에 생각했던 결혼할 나이? 둘 다 30살 되는 5월에 그쯤 결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아홉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신인 거 알지만 괜히 찝찝한 거 무시하면. 그런 미신도 있기도 했는데 제일 큰 거는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사실 결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돈 많으면은 못할 그치. 이유가 있어? 돈 많았으면 우리 대학생 때부터 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지내다가 결혼식 올리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살 때까지 돈을 각자 열심히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때까지 모은 돈을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행사에 다 탕진을 해야 되는 건가? 그치.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결혼식장을 갈 일이 점점 많아질 텐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눈높이도 높아지고 또래들이 눈이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아싸리 또래들이 결혼식 많이 안 해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눈 낮을 때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먹고 싶어?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은 인생이 끝날 것처럼 거기에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애 한 번인데 막 이런 말 다 붙으면서. 생각해보면은 결혼식이 인생 제2막이고 아예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데 시작부터 그렇게 힘을 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시작을 같이 빨리 해서 빨리 모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지체할 이유가 없겠는데? 이 생각이 들고 바로 선이한테 달려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승희야 너 나랑 노는 거 재밌지? 이러니까 응 이렇게 말하길래 그럼 나랑 계속 지낼 거지? 응 그럼 나랑 빨리 결혼하자. 그래? 이렇게 됐어요. 쉬운 남자. 그땐 좋을 줄 알았지. 저는 그때 술에서 좋다고는 얘기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제일 친한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은 결혼식 1년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나는 이제 그 형한테 보고 배우니까 나도 적어도 식장은 1년 전에 잡아야겠다 했는데 저희 5개월 전에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는 1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개월로 줄어드니까. 왜냐면 그 오빠랑 결혼한 언니가 저랑 MBTI도 똑같고 성격이 진짜 비슷한데 그 언니가 1년 절대 필요 없다. 6개월 안에 끝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눈만 높아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치. 그건 맞는데 뭔가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 나는. 사실 좋아요. 5개월 전에 예약해가지고 이것저것 좋은 게 많아요. 왜냐면 그냥 일사천리로 이게 막 진행 중이니까. 근데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요새 이제 결혼식도 되게 늦게 하는 추세고 출산율도 저조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랑 같이 있으면 너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사회 시선이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산다는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어서 우리는 당당하게 같이 살자 그러고 싶어서 결혼을 한 것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이를 낳는 게 로망이었어가지고 애기는 내가 낳잖아. 너가 낳아줄래? 응.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둘 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었는지. 사실 저는 그런 단어가 생기기도 전이었는데 저는 진짜 비혼주의자였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행복하지 않던 결혼 생활을 보고 결혼이라는 거는 불행할 수도 있는 거구나. 진짜 신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약간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경계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살이 되자마자 약간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되게 다른 남자애가 현실에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이고 명절마다 음식 해야 되고 시집살이 같은 거에 시달리고 우리 엄마가 하여튼 되게 안 좋은 케이스만 다 모아져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랑 다 반대인 거예요. 20살 때 만나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친구라면 평생 같이 놀아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뭔가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서로가 더 빛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반대니까 못하는 걸 서로가 잘하고 내가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진짜 만약에 결혼이라는 거를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는 산이랑 해야지 라는 생각을 혼자 막 하다가 만약에 산이랑 못한다면은 산이랑 완전 똑같은 사람 만나서 해야지 이 생각도 했었어. 저는 근데 할 말이 많은 게 그래놓고 연애 초반에 저 엄청 밀어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미화를 한다? 왜냐면 사귈 때부터 나는 결혼에 대한 생각 없으니까 그런 주제로 대화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만났거든요. 20살부터 20살이 뭘 한다고. 반대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이거랑 빨리 결혼하고 아이도 빨리 갖고 싶다. 물론 그거는 이제 내가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지만 왜냐면 나는 아이를 너무 좋아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 그 이유만으로 나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회에 그런 트렌드도 있고 요새 또 딩크족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뭔가 장점이 있는 거야. 맞아. 둘이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새는 결혼을 늦게 해도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결혼 일찍 하고 싶었는데 얘를 만나면서 늦게 해도 괜찮다라고 느꼈던 거고 소리는 결혼은 비혼주의 확고했었는데 저를 만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던 케이스예요. 되게 신기하죠. 비혼주의자라는 말이 지금은 약간 너무 흔해진 느낌인데 그때는 진짜 주변에 확고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 제 경험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썰풀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재테크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생기면서 돈이 꼭 많아야만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됐고 어차피 결혼을 해서 다시 시작한다더라라는 것도 많이 보고 느낀 것도 많고 배웠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빨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모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 또 20살 때부터 대학교가 서울이어가지고 독립해서 지내다 보니까 산이랑 지내면서
없는 안정감이 저한테도 되게 그러네. 크게 다가왔고 떠돌이 그런 생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대로 된 집이 생긴 느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산이가 내 집이 된 느낌? 그리고 또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좀 더 확신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소리가 결혼 아니면 죽여버릴 거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 이성적인 이유인 것 같고 친구들이 막 물어봐요. 어떤 면에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 그런 포인트가 있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연애할 사람 따로 결혼할 사람 따로다. 이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날 때마다 소소한 부분에서 많이 느꼈지만 그냥 20살 때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 나는 연애를 좀 오래 한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늦게 하고 싶은데 20살인데 벌써 결혼할 사람을 지금 만났다. 아 큰일 났다. 이게 그냥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나중에 산이한테도 말했는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막 열심히 놀아지켜야 될 나이인데 아 벌써부터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났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좋으면서도 싫었던 게 공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고 어떤 게 반대냐면 저는 오히려 지난 6년간 만났을 때는 뭔가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결혼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외하고 나서부터 내가 얘한테 와 소리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최근에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저는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지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았던 시절이었고 소리는 비교적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생활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소리가. 나는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됐었는데 되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소리랑 함께 하면 할수록 같이 있으면 제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겉모습과 다르게 되게 속은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남들은 나를 되게 무섭게 보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거를 남들한테 표출하기도 되게 쪽팔린 그런 게 있었어 나는. 왜냐면 나는 남자고 그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아, 저런 애가 저런 취향을 갖고 있다고? 별로다라고 생각이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그런 것 좀 눈치도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근데 소리한테는 내가 세상 유일하게 내 모든 걸 온전하게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피한 게 있어. 나한테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남들한테도 보여지니까. 그래서 아마 제 주변 사람들이 이거 영상들 보면은 뭐야 저 새끼 뭐야 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딱 그때 결혼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약간 장난식으로 물어보는 친구들이나 놀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단어도 요즘 많이 핫한 것 같아서 질문에 넣어봤거든요. 반반 결혼, 퐁퐁남, 애 낳는 기계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되게 웃겼어요. 이런 말들을 지어낸 사람들은 사실 현실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진득한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는 반반결혼, 퐁퐁남, 애 낳는 기계 추구하고요. 그건 장난이고 나중에 결혼식 비용이 총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찍어볼 건데 저희 목표는 저희끼리 반반 모은 거 같이 결혼식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는데 현실은 부모님 그늘도 못 벗어난 베이비라서 산이 부모님께 현실적인 지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또 아기를 빨리 낳고 싶어요. 낳을 거면. 왜냐면 젊은 부모가 되는 게 저는 좋기 때문에 똥기저귀를 팔목이 더 아파지기 전에 갈고 싶고 아기 쫓아다니는 거 허리 아프기 전에 쫓아다니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애 낳는 기회가 몇 년 안 되고 싶고요. 그렇게 빨리 낳고 나서 제가 힘들게 이제 아기를 낳아줬으면 퐁퐁 정도는 산이가 담당할 수 맞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반 결혼 목표였지만 부모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아기도 빨리 낳고 싶고 퐁퐁남도 서로 자처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한 발짝씩 눌러주거나 배려해주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결국엔 팀플이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는 것도.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장기 연애나 결혼이든 가정을 꾸리는 거든 팀플인데 그 팀플을 통한 선택이에요. 근데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면 약간 서로를 증오하는 이런 단어들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이런 키워드가 서로 자존심을 너무 내세워서 생긴 단어 같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면서 제가 설거지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나는 소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다 하고 싶고, 오히려 반대로 얘도 그 애 낳는 기계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소리도 어쨌든 저희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지들이 뭐가 잘났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내가 이건 양보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런 단어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나는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주변 친구들은 농담이겠지만 잡혀 사네, 퐁퐁남이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키워드를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극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것마저도 그냥 재밌게 맨날 얘기하면서 하지. 맞아. 다음 질문. 그래서 누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나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먼저 꺼냈어요. 산이는 저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자기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다 라고 말을 계속 해왔어서 좀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는 비혼주의자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부탁하고 사귀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사회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거의 10년 가까이 소리 맞춘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그냥 홀랑 줘버려야 되나? 절대 그럴 수 없지. 내 거는 절대 안 뺏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 사람 안 만나보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놀리듯이 말하거나 뭘 모르네 막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연애관이 다 다를 뿐이고, 저는 이상한 사람 여러 명 만나는 것보다 괜찮은 사람 진득하게 만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진짜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겉모습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성격이나 그냥 엄청 많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 잘 맞아야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만나서 그거를 느껴왔기 때문에 서로 계속 오래 만나온 건데, 아주 내 맘에 쏙 드는 남자를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홀랑 안 돼. 어쨌든 그래서 내가 먼저 채가야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먼저 가져갈 거예요. 돈 보지 마세요. 근데 이거의 중요한 점은 뭔지 알아? 누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냐. 물론 너가 먼저 꺼냈지. 근데 그 말을 만든 건, 그 상황을 만든 건 나야. 말을 안 꺼냈을 뿐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한 거는. 그러네. 행동으로 결혼하고 싶다라고 맞아. 말을 먼저 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소리가 되게 뭔가 안타까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든 생각은 소리 보면서 내가 쟤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계속 노력을 했었고, 결국은 이렇게 소리가 변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난 너무 행복한데, 쉽게 얘기하면 내 8년, 9년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한 느낌인 거지. 그렇게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러네. 산이랑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소름 돋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들 계획이 있었어. 너무 웃기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거의 한 사람만 만나보고 결혼한 거니까 후회가 안 될 것 같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래에 제가 책임지지 않을까요? 그건 장난이고요. 약간 저는 후회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자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럴 때만 실행하기 때문에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작은 순간순간들이 있긴 하겠죠. 후회까지 연결될 만한. 근데 엄청난 큰 사건이지 않은 이상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6년 때까지 헤어지기 전까지 배신감에 대한 기분을 서로 몇 번 느껴왔기 때문에 크게 상처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헤어진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가지고 크게. 사이는요? 나는 정말 후회가 안 돼. 왜냐면 나는 오히려 내가 소리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그 있잖아요, 군대 전역한 꽃신 신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들은 항상 군대 전역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뿜뿜할 때인데, 사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생각도 당연히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인간 욕심은 끝이 없어. 내가 그치. 그런 걸 쫓기 시작하면 매번 불행하고 매번 다른 여자를 찾을 것 같고, 요새 그러잖아, 사람들 유튜브나 인스타 알고리즘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계속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고 예쁜 거를 원하고 더 재밌는 걸 원하잖아. 근데 그게 끝이 없잖아. 사실 넷플릭스 같은 거 빠지기 시작하면 못 헤어나와요. 맞아. 그게 중독이잖아.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소리를 만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 소리에 비해서 뭔가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러면 또 생각이 들 거야.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은 계속 그게 되풀이되고,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최근에는 나를 엄청 부러워하지. 자기들은 이제 누굴 만나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소리밖에 모르기 때문에 난 그냥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실제로도 소리가 너무 좋고 소리 같은 여자 없고 뭔가 때묻지 않아서 더 좋다. 저도 많이 느꼈던 게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그래서 저는 더 소중함을 알게 된 계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이어서 그 경험도 저한테는 되게 값졌던 경험이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어. 소리랑 헤어졌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 소개팅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다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리랑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소리랑 지난 6년간 만났던 그 모든 추억이 다 날아갈 것 같은 아쉬움도 있었고, 이제는 우리들의 자산인 거야. 남들한테 없는 거잖아. 맞아. 20살 때부터 완전 풋풋했던 시절부터 내 모든 처음 경험한 것들은 다 소리랑 해왔고, 그래서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격과 성향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극복이 안 되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던데. 이런 것도 제가 회식에 가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격과 성향은 다르다. 기질적으로 다른 게 있다. 많이 그게 잘 안 되면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성격과 성향은 굉장히 다르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제 자매들만 하더라도 성격이랑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 저희는 심지어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거의 정반대라고 보면 되는데, 진짜 그런 말들 진짜 많잖아요. 결별한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막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거를 서로 바꾸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별을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랑 똑같은 성격의 남자였다면 애초에 끌리지도 않았을 것 같고, 왜냐면은 저랑 성격이 똑같으면 궁금한 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게 없고 전혀 끌리지가 않았을 것 같고, 또 제가 엄청 사려 깊은 성격이라던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좋고 싫고가 굉장히 뚜렷하고 열도 많고 그런 성격인데, 저랑 같은 사람이었으면 진짜 싫었을 것 같아요. 반대인 성격 성향이어서 더 좋았고, 다른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바꾸려고 안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반대여서 톱니바퀴 물리듯이 서로가 부족한 거를 서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향 차이? 우리는 일단 너무 안 맞아. 진짜 뭔가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서로 완전 극반대인데, 나한테 없는 모습이 얘한테 있고 얘한테 없는 모습이 나한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완벽해질 수 있다. 소리를 만나면서 뭔가 나다워지는 건 물론이고 내가 좀 더 내 단점이 없어지는 느낌? 결혼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증거 자료로 남겨야 우리가 나중에 결혼했을 때 그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다음 질문. 결혼을 일찍 하시는데 결혼을 앞두고 감정의 변화가 있을지, 싱숭생숭할지, 각오 같은 게 있을지. 당연히 심적 변화가 있겠지. 근데 그것마저도 자랑하고 싶어. 왜냐면 너는 안 했지, 난 했다. 너 결혼해봐라. 살짝 이렇게 그냥 뭔가 훈수충이 될까. 그 남자들 보면 항상 술자리에서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군대 먼저 간 애가 다 얘기거든. 지금 내가 딱 그거야. 나 결혼 먼저 갔어. 너네 결혼 언제 할 건데? 지금 이러고 걔네 결혼 가지? 그러면은 야 좋을 때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느낌이라서 되게 만족해요. 저는 막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식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른다. 신혼여행 가서 그치. 헤어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마라. 결혼식 끝나고 첫 명절이 진짜 결혼 생활 시작이다. 막 이런 말 진짜 많은데, 저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든 다른 사람 말은 고지고대로 잘 안 듣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느끼자는 주의여가지고 카더라 하는 그런 거에 휘둘리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진짜 싱숭생숭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은 자신한테나 예비 배우자한테 그 정도의 확신밖에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 말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싱숭생숭할 것 같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는 거는 내가 준비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건데, 그거는
그 같이 결혼하는 상대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결국엔 자기 선택이니까 누구한테 누구 탓할 것도 없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그러다 보니까 각오 같은 것도 없어요. 각오는 아기 낳기 전에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고 각오하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결혼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겠지만 아니지.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맞기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너무 잘 맞아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 없고 다만 이제 소리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거가 되게 겁먹고 나는 반대로 아씨 나 결혼하는 순간 용돈 받고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걱정?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지만 충고 아닌 충고, 조언 아닌 조언 해보자면요. 저희가 비교적 또래에 비해서 물론 우리보다 일찍 한 애들도 있겠지만 빨리 하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안 사귀는 형 누나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충고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좋은 사람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정. 내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하지 말고 그 높게 책정했으면 거기에 맞아. 내가 부합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재밌네요. 오늘 되게 굉장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봤네. 주변에서 이런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너무 많이 물어봐. 재배한 커플인데 어떻게 결혼까지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한테서 시작돼가지고 영상까지 한번 찍어봤고 저희의 재배썰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뿅. 나 산이가 중간중간에 말한 거에 상처받아서 다시 좀 생각해볼게. 이미 늦었어.